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계속 재판 중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재판 중인 가운데 이게 벌어졌는데 어쨌든 이 사건만 관련해서 조금 집중해서 여쭤보자면 이재명 대표 주장처럼 CCTV를 공개하거나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그 두 사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두 사람 그러니까 그 연어회 사오라고 네네. 시켰다는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개인 돈으로 사지는 않았을 거 네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걸 검찰이 수원지검이 하겠냐? 그래서 대검이 이제 이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대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우선은 그 전에 너무나 쉬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요? 예. 네. 예를 들면 이화영의 뇌물 사건. 네. 예, 거기서 이제 법인카드가 핵심이잖아요. 예. 관련해서 검찰은 쌍방울 법인카드의 사용 내용을 다 털었습니다. 그렇겠죠. 예, 다 털었어요. 예. 그것처럼 박상웅, 박상민 뭐 이네들이 사용했던 걸로 추정되는 법인카드의 네. 사용 내용을 다 털면 돼요. 다 털어서 네. 수원지검 인근에서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예. 저희가 주장하는 해당 해당 시간에 예. 연어집에서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예.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고 예. 확인하는 거는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대검이 마음만 먹으면 네. 예, 이거는 뭐 영장 청구해서 받아오고 뭐 영장 집행하고 하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일주일이면 확인될 사항이에요. 예, 그래서 대검이 수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지만 네.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지금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걸 전제로 놓고 봤을 때는 가제가 개편이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은 좀 되죠. 근데 사실 정말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난해 12월에도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이제 주장과 진술로 저희가 이 12월 26일에 보도를 했었고 저희가 이제 재차 3차 이제 이런 보도를 이제 계속 이 사건 저희가 이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 유일한 매체입니다. 예, 따라가면서 계속 팔로우하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간단한 사건이다. 법카 이미 다 수사를 했기 때문에 갖고 있고 이 두 사람이 사용 내역이 2023년 7월 3일 혹은 7월 5일 그 인근 그 무렵에 그 일대에 법카 기록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간단한 거다. 정말 쉬운 일인데 그거를 안 아니면 하고 더 쉬운 거는요. 네. 그 연어집의 매출 내역 확인해서 그 결제 내역 중에 쌍방울 관계된 카드가 있는지만 확인해도 돼요. 쌍방울 직접 털 필요도 없습니다. 네. 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청사 CCTV가 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가 돼 있다. 그리고 보존 기간도 30일밖에 안 돼가지고 이미 다 없는 거 아니냐.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죠. 아, 그렇습니까? 검찰의 CCTV가 30일이면 삭제된다라는 거 누가 믿겠습니까? 예. 아무리 짧아도 1년간은 보존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네. 예, 모든 CCTV는 1년간 보존. 예, 또 하나는 예. 그 1313호실의 진술 녹화실. 네. 그 진술 녹화실의 구조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는 자의 네. 제보에 의하면 예. 진술 녹화실에 들어가면 검사가 앉는 자리가 있고 네. 검사가 앉는 자리 오른편 천장인가에 네. CCTV가 있다고 합니다. 오른편 천장 위에. 예, 오른편이 왼쪽입니다. 예, 예. 좌우 천장에. 천장에 예, 예. CCTV가 있고 그 그리고- CCTV는 예. 진술 녹화용 CCTV겠죠. 진술 녹화용. 예, 이겠죠. 예. 그리고 그 부분 인근에 네. 거울이 있답니다. 거울. 예, 네. 거울이고 이제 이 거울이 예. 한쪽에서는 거울, 한쪽에서 유리인 거울이고 예, 예. 그 거울 뒤편에 별도의 CCTV가 또 있답니다. 별도의 CCTV가 또 있고 예. 그렇다고 하면 그 해당 CCTV는 예. 그러니까 밖에 천장에 노출되어 있는 CCTV는 진술 녹화용 CCTV이기 때문에 네. 조사를 할 때만 녹화가 되겠지만 그 거울 뒤에 숨겨져 있는 CCTV는 네. 상시 녹화 CCTV로 추정이 된다. 아. 그렇다고 하면 네. 해당 CCTV의 술판의 내용이 다 녹화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 그리고 검찰의 CCTV는 네. 수원지검 얘기했듯이 30일 삭제는 말도 안 되고 예. 보통 1년 정도, 짧아도 1년 정도는 보유한다. 그래서 지금 CCTV가 그럼 두 개입니다. 그러네요. 진술 녹화실 안에 숨겨져 있는 CCTV가 하나가 있고, 있고. 예, 그다음에 복도에 CCTV가 있다고 하는데 예.
복도 CCTV만 봐도 박상웅이가 사왔는지 안 사왔는지 사왔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렇죠. 들고 들어올 수 테니까.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예. 수원지검이 예. 자꾸 변죽 울리지 마시고 네. 본인들 수사 잘하잖아요. 예. 연어집 매출전표 당시 예. 특정해서 한 일주일 정도만 특정해서 매출전표 다 확인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해당 시각에 연어가 팔렸는지 예. 그리고 팔렸다고 하면 그 카드 전표가 누구의 카드인지 예. 박상훈 개인인지 아니면 예. 쌍방울 법인카드인지 네. 이런 내용만 확인하면 네. 이화영 부지사의 말을 새빨간 거짓말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 만들 수가 있는데 예. 이렇게 너무나 간단한 내용들 너무나 간단한 내용들에서 확인을 하지 않고 네. 수원지검 출입자 명단만 확인을 해도 되는데 예. 출입자 명단 확인해서 박상웅이 출입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6월 30일에는 출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6월 30일 이후 7월 초순경에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길게 그 수원지검에서 입장을 냈는데 이 입장과 관련해서 조금 더 뭐 부연하시거나 이럴 내용이 있으실까요? 입장 자체로 사실상 수원지검이 자백했다라고 생각되는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앞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7월 네. 초순경에 술을 마셨다라는 거는 네.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했는데 그 주장의 근거가 네. 6월 30일로 진술이 끝났기 때문에 네. 우리가 6월 30일 이후에는 이화영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네. 이 주장 내용은 뭐냐면 어쨌든 6월 30일까지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진술은 다 받아냈다. 네. 그 진술이 팩트인지 아닌지 허위인지 사실인지를 떠나서 예. 일단 6월 30일까지 본인들의 미션은 완수가 절반은 완료가 됐다. 네. 진술 다 받았으니까 네, 네. 미션이 클리어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편의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세 번째 페이지인가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맞아요. 사용할 수 없는 진술을 우리가 왜 받았겠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예. 그러면 앞에서는 6월 30일 이후에는 우리가 이화영에게 편의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뒤로 가서는 6월 30일 이후에도 증거 동의를 위해서 회유 압박을 했어야 됐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개만 매칭해서 놓고 보면 네. 맥락은 뭐냐면 예. 우리는 6월 30일까지 이화영한테 우리가 원하는 진술 받았고요. 네. 그런데도 6월 30일 이후에도 증거 동의를 위해서 계속 회유 압박을 했어야 됐어요라는 내용이 됩니다. 사실상 자백이라고 봐요, 저는. 사실상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 이 내용들을 쭉 보면은 어쨌든 뭐 상세한 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이제 한 이렇게, 가지만 또 더. 짚어드릴게요. 예. 왜 이제 와서 얘기하냐? 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네. 술판 얘기를 왜 이제 와서 얘기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 인터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작년 12월 26일인가요? 예. 그때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네, 예. 얘기했을 때는 수원지검에서 전혀 반박하지 않았어요. 네. 그 수원지검에서 이 방송을 분명히 봤거든요. 왜 봤어요. 봤냐면 그때 제가 수원지검도 보는 방송입니다. 예. 제가 이 방송했던 얘기 중에 뭐냐면 지금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심의 중인데 네. 기피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맞아요. 하지만 이거를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고 하면 내년 2월 인사이동 이후까지 갈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내년 인사이동을 통해서 현 재판부가 바뀌는 기피 신청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수원지검에서 이 얘기를 문제 삼아서 대법원에 네. 얘네들이 이러이러해서 기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기각해 주십시오라고 의견서를 했습니다. 그럼 수원지검이 이 방송을 봤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제가 술 먹었어요라고 얘기한 것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때는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슈화가 안 됐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지금 와서 야 여태까지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와서 이 얘기해? 이미 작년 12월 26일에 했는데 네. 그리고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한 거는 수원지검이 피고인 신문 일정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피고인 신문 일정을 일찍 잡던지 네. 그 총선 직전에 피고인 신문 일정을 잡은 거잖아요. 네. 아마 수원지검은 총선 직전에 피고인 신문을 잡고 네. 이화영을 몰아쳐가지고 주요한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네. 근데 오히려 총선 직전에 잡은 피고인 신문 조서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세게 나가버리니까 네. 이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6개월 전에 얘기했고 네.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와서 그 얘기한 건 자기네들이 스케줄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인데 이거 가지고 너네 왜 지금 얘기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